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도 휴장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미국은 오늘 밤에 정상적으로 개장하죠. 그죠?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오른 거지, 그것도 한국에 있는 대형주들이 좀 몇 종목이 강하게 오른 거지, 전반적인 내용은 혼조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혼조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해외 증시는 휴장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 해외 지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용지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일단 고용지표가 비교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그 미국의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식으로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논판 페이롤스가 가장 중요했는데 23만 9천이 예상치였는데 23만 6천 나왔고요. 실업률은 3.6이 예상치였는데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의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미국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논판 페이롤스 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를 굉장히 좀 뜨겁게 만들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심각하게 만들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저 고용 지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뭐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무엇을 고민했냐면은 이제 good is bad인지 아니면 bad is bad인지 그 관점에 관해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휴장이었으니, 금요일 날 밤에 휴장이었으니까 사실 여전히 이제 그런 점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이 다시 이렇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살짝 덜어내 주니까 이제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가 또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용 시장이 제법 괜찮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제 사실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라봐야 뭐 올랐다 내렸다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0.2% 3% 내에서 다 움직여서, 미국 증시는 일단 뭐 조금 올라서 마감하긴 했는데 뭐 일단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었고, 이거 발표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즉각적으로 금리들이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미국 증시 본장 개장은 안 했지만 그 잠시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그 틈에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크게 급등을 했고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이제 폐장하기까지 잠깐 짧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의 1시간 이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달러와 금리가 크게 급등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뭐 그냥 적당히 뭐 0. 몇 프로 정도 오르고 뭐 그렇게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다지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을 보니까 일단 시장은 긴축 우려를 다시 한번 자극했다라는 거. 연내 금리나 하다가 다시 이제 그 긴축 우려가 조금 고개를 좀 들어놓은, 조금 고개를 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페드와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난주에 뭐 40몇 프로였던 그 금리 동결 확률이 30몇 프로까지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25bp 인상 확률은 지난주에 한 57%뭐 이 정도에서 한 64%까지 다소 조금 좀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긴축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 달러와 채권 시장은 긴축 우려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실제적으로 증시가 이거를 good is bad로 갈 건지 아니면 bad is bad로 갈 건지 우리 이제 좀 지켜보면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이 고용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이 긴축 우려로의 어떤 다시 그런 시선의 전환, 뭐 관점의 전환. 지금은 연내 금리나 기대감, 뭐 경기 침체 기대감 이런 거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시 긴축 이런 쪽으로 좀 관점이 좀 옮겨지는지, 시장의 관심이 글로 가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뭐 긴축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살짝 좀 시장의 관점이 가다 보니까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중국 증시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는 일단 하락 마감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뭐 물론 사실 그래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물론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긴 받아야 하나 일단 그 여전히 그 지금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소 좀 비논리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여전히 그죠. 탐욕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고용시장은 튼튼하다, 경기 침체 우려가 뭐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논리로 약간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오늘의 아시아장 움직임은 뭐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가 올랐으니까 긴축 우려고 뭐 사실 그런 식으로 딱 그냥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매일매일 움직임은 좀 그냥 뭐 완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죠. 다소 이제 비논리와 뭐 욕심 이런 게 좀 섞여가지고 지금은 아무튼 뭐 꼭 논리적으로만 매일매일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통상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거 하나는 일단은 오늘 일단 뭐 논리적으로 좀 드러난 흐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올라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조하게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지켜보시면 되겠죠. 고용 지표가 좋은 거를 진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할지 아니면은 고용 지표가 높아진 것이 이제 인플레와 관련된 그 긴축 우려를 다시 한번 낳을 것인지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가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인 거는 사실 어젯밤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뭐 진정한 반응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미국 본장이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한국이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 미국도 대폭등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이고요. 한국은 한국이죠. 그리고 한국 증시는 특히 요즘에 좀 다소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 전 세계 넘버원 상승률 국가 1위 그죠? 상승률 1위 국가 아닙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약간 뭐 슈팅성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만 말씀을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밤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밤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미국 그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 당연히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요 물가 지표 중요한 거 요거 보셔야 되고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건 새벽 시간에 발표되는 건데 하여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다.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이 각 위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거 두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거고요. 참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리고 저기 주 말쯤에 대해서 금요일 날 밤쯤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닌데요.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게 금요일 날쯤 돼가지고 이제 뭐가 있냐면 금요일부터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슬슬 발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금요일에 JP모건 실적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은행주들 요즘 굉장히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실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런저러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 밤 이제 뭐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는 슬슬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됐던 그 고용 지표를 이제 반영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아직 미국 증시는 저 고용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밤 이제 문 열고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 오늘 한국 증시 좀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뭐 한마디로 이거를 좀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뭔가 알터니가 빠졌다. 뭐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이제 양대 지수가 모두 다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 코스닥이 특히나 코스닥이 더 그런데 이게 이제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이러면은 자꾸자꾸 이렇게 짜불짜불 천천히 오르면은 이게 어떤 상승 에너지가 누적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은 불로 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불이 물로도 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비실비실한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힘이 없는 비실비실한 증시는 음봉 몇 개로 이 상승세를 덮어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코스닥처럼 다소 좀 비이성적인 이런 엄청난 급등은 이런 거는 물로 안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건 음봉으로 꺼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장대양봉이 오히려 나와줘야, 이런 건 불은 불로 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제가 어떤 기대를 하던 그런 시원한 양봉이 좀 튀어나오긴 했어요. 그런 시원한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좀 약간 좀 바꿀까 하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크게 바꿀 건 없습니다. 여전히 뭐 제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위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약간 논조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주장은 똑같습니다. 위험 관리긴 위험 관리인데요. 여기다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그 위험 관리가 기본인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아마 지금까지도 이제 그냥 뭐 저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위험 관리 안 하고 개겨오셨던 분들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 손해를 계속 깔고 앉아서 손해를 누적시켜서 또 그저 손해를 계속해서 그 쭉쭉쭉 누적시켜 오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는 위험 관리의 의미가 다소 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일단 뭐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위험 관리 똑같긴 똑같으나 지금 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이렇게 장대양봉이 튀어나오고 폭등을 한 상황에서는 어쩌면은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지금 와서 뭐 손절을 고려하고 그런 거는 좀 이제 의미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주 입꼬리가 씩 올라가야지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세라는 게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저 긴 상승이 언제 끝나냐 이러고 있는데 의미 있는 변동성이 이제 나왔으니까 저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이런 그 변동성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입꼬리 찢어지는 거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루해 죽겠네.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랬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가 아니고 이제 이제 조만간 잘하면 이번 주에도 타이밍이 올 수 있겠구나. 이번 주 수요일 날 물가지표가 있네. 혹시 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현금 가지신 분들은요. 그래서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이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 그리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들고 간다. 나는 예를 들어 상방을 베팅한다 하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급등을 보고 그 상방 베팅도 그 기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예를 들어 뭐 단기로 이렇게 짧게 끊어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슬슬 이제 주식 비중 축소, 상방 비중 축소를 고려하실 때고, 뭐 물론 그 이 와중에 나는 대세 상승이다, 아무리 봐도 난 대세 상승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가면 되긴 됩니다만은, 단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슈팅이 슬슬 시작되고 있으니까 비중 축소 생각해 보시는 게 맞긴 맞겠죠, 그죠? 단기로 보실 분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오버슈팅이 일단 나오긴 나왔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방 보시는 분들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거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역발상을 하되, 또 그리고 기회가 거의 다 와간다라는 생각은 하되 위험 관리 해가면서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은데, 그죠?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진짜 얘가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급등을 한 걸까? 아니면은 방향을 꺾기 위해서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는 걸까? 진짜 이제 조만간 밝혀지겠죠. 하여튼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는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다. 의미 있는 매도세 안 나왔으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고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도 이만한 장대 양봉 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는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내용을 좀 사실 좀 지켜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날, 이렇게 급등한 날, 폭등한 날, 하방 투자자분들이나 상방 투자자분들이나 사실 주식이 올랐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안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게 뭐 기뻐서 안 보거나 아니면 슬퍼서 안 보거나 어쨌든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있긴 있는데, 이런 날을 좀 특징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좀 독특한 일들이 좀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보시면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영 부진하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 오늘 코스피가 막 1% 오르고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오르고 막 보시면 대세 상승장 같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올랐냐라는 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222종목 상승, 47종목 보합, 678종목 하락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몇몇 대형주가 지수를 임의적으로 좀 끌어올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그래요. 여기 이걸 좀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코스닥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현물지수 요게 3.02%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대형주 지수라고 봅니다. 코스닥 대형주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형주 지수가 3% 올랐는데 중소형주는 1%씩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IT 하드웨어, 제약, 기타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다 빠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또 2차 전지가 2차 전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의 내용이 지금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거 내용이 좀 굉장히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렇게 양대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대형주들이 흐름이 괜찮다면은 이제 지수가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늘 저 상승을 주도했던 일부 업종이나 일부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흐름이 안 좋으면은 이거 이제 그대로 오버슈팅으로 인식돼서 다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은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1%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가 1.8% 올랐고,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13.59% 상승 마감했고 에코프로가 24.7% 상승 마감했네요, 그죠? 딱 보면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것들 다 보이죠, 그죠? 오늘 대형주가 다 해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내용은 좀 뭐 부실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그 풋옵션들 입장에서 보셔도요, 오늘 보시면 좀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풋옵션들이 보시면 쭉 죽다가 반등 한번 하고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죽었거든요. 좀 약간 좀 죽다 마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뭐 단기 낙폭 과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기 이 정도 타이밍까지만 해도 단기 낙폭 과대가 제법 셌는데, 이거 한번 반등 줬다 지금 죽으면서 이런 자리 정도면은 솔직히 뭐 약간 이제 저의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간 거지만은,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런 자리 부근은 어떤 진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이 투매나 뭐 어떤 단기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반등 한번 주고 또 빠지면은 그 자리는 좀 약간 진바닥 혹은 그 추세 전환의 바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자라는 거. 이 정도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일단 뭐 근데 콜옵션은 봐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콜옵션은 여전히 한 방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죽고 있는 친구 잘 보면 됩니다. 죽고 있는 친구가 더 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만 잘 보면 되니까, 일단 풋옵션에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다. 풋옵션이 너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거고요. 뭐 변동성 지수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콜옵션이 대박이 나니까, 콜옵션이 대박이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들은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안 죽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S&P 빅스나 뭐 그 나스닥 변동성 지수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데, 세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얘가 계속 죽어야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버틴다면은 조만간 시장이 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변동성 지수가 튀어 오를 정도, 2% 넘게 오를 정도로 이렇게 됐다라면 오늘은 일단 이건 좀 확실히 좀 슈팅이 맞긴 맞다. 이거는 뭐 슈팅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는 좀 슈팅의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 정도까지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는 겉으로 보면 신나게 오르고 굉장히 좋았지만은 이거 좀 냄새가 좀 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은 다 심증에 불과한 거죠. 아직은요. 그죠? 물증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증이 나와야 됩니다. 물증이 나와야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고, 그 물증이라는 건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해야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치국 드시면 안 되고. 아무튼 오늘 하방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속으로 철렁하셨을 수 있는데, 철렁할 때가 아니고 제 생각엔 기분 좋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뭐 알터니가 빠졌다라는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 자리에 일단 저항을 아직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저항대에 걸렸으니까 그죠? 아직까지 뭐 넘어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딱히 뭐 하방 보시는 분들이 쫄고 뭐 그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것들 쭉쭉 한번 봤고요. 오늘 환율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보시면 긴축 우려를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다른 걸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 논리가 하여튼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한 놈은 틀렸겠죠. 그죠? 환율이 틀렸거나 아니면 코스피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한 놈이 틀렸을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조만간 밝혀진다. 제 생각엔 이번 주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보시면 환율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축 우려 반영하는 거고 얘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일단 겉으로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원달러 환율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습니다. 한 1325원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박스권 상단이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는 데는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더라도요. 계속해서 일단 달러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상하다고요. 진짜 한국이 좋아서 오르면은 원달러 환율이 벌써 제 생각에 여기쯤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환율이 여기쯤 가 있으면은 저도 뭐 깔끔하게 그냥 의심 안 하고 코스피 진짜 강하네. 코스닥 강하네. 아이고 대세상승 오나보다 하고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니까 약간 또 작년의 느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의 느낌이 뭐냐면 이제 환율 하나 믿고 간다. 강달러 하나 믿고 갑니다라는 표현을 좀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몇몇 종목 이야기 조금만 좀 하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보시면 전고점을 명확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레벨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레벨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고 이제 완전히 인정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야 뭐 여기도 고점이 있고 여기도 고점이 있지 않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삼성전자를 아래쪽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자리가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봤던 건데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버리면 일단 레벨업 됐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렇게 돌파 안착이 되면은 지금 이게 속임수가 아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물론 모르죠. 나중에 뭐 시간이 가니까 지금 이 모든 게 다 속임수였을 수 있으나 지금 당장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이건 레벨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속임수니 뭐니 이런 생각을 일단 하면은 안 되는 자리에 왔어요. 이건 깔끔하게 하방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오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안 좋고 뭐 환율이 그렇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이거는 당장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뜻이 레벨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레벨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뭐 선물 매도를 치고 이런 거는 일단은 분명히 안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일단 전 뭐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코스피 지수 얘는 이제 아직 전고점 그런 자리를 못 넘었기 때문에 아래로 볼 수 있으나 삼성전자는 일단 그런 얘기 일단 저는 이제 일체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 자리를 붕괴되거나 다시 아니면 여기 직전 저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바꿀 수 있지만은 아직은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일단 아직까지 일단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이건 아직 근거가 없는 그런 겁니다. 물론 그저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올랐던 게 다 속임수였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최소한 속임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하자고요, 그죠?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못 넘었던 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 저기
그 코스피 지수가 저길 못 넘은 거지. 삼성전자는 넘었으니까 일단 넘었다고 일단 인정해 주자고요. 그죠?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더 이상 삼성전자는 아래쪽으로 일단 이야기를 일단 안 해야 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자리 붕괴시키면서 오늘 올랐던 게 다시 되돌려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 하자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분명히 레벨업 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위험 관리 일단 이런 거는 분명히 하긴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믿음이나 이제 약간 뭐 그죠,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차트상에선 없어졌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뭐 주주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삼성전자 공매도 치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레벨업 됐으니까 이 음봉을 기준으로 이 양봉을 기준으로 양봉이 살아있으면 계속 주식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양봉이 훼손되지만 않으면요, 이제부터 눌림시 매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되돌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분명히 레벨업 된 건 레벨업 됐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코스피고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물론 영향 받을 걸 알지만 그래도 일단 받아들이시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리면 그때 돌아와서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시장은 일단은 더 올라가겠다라 그러니까 일단 믿어주고 거기에 맞게 일단 순응하고 살아남자고요. 그죠? 일단 살아남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는 뭐 별로 할 이야기 없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셔도 되는 게, 하이닉스 같은 건 보시면 약하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아직도 여기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의 속임수나 이런 이야기 뭐 충분히 해도 돼요. 이건 뭐 이런 건 계속 아래쪽으로 봐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후려 팰 거면 약한 놈을 후려 패야 된다고요. 통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패고 싶으면 하이닉스를 아래쪽으로 패는 거죠. 그죠? 하이닉스는 약하니까 아래쪽으로 패도 되고, 삼성전자는 강하니까, 그죠? 강한 놈은 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렸고, 이 에코프로 친구들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좀 제가 좀 어떤 상상하던 그런 장대 양봉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꺾일 수도 있긴 있었으나, 꺾여야 될 때 꺾이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양봉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시세를 한번 주긴 줬습니다. 이런 거 사실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지금 잘 오르다가 변동성 한번 축소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변동성 터뜨린 거거든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이 사실 진짜 매매 초고수 분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들 단타를 많이 치긴 칩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시가에 딱 갭상승했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단타로 하나 먹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매매의 진정한 고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쉽지는 않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단 그래서 이 한동안 에코프로가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에코프로 보시면 변동성 여기서 확대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동안 좀 변동성이 좀 죽어 있다가 약간 수렴형 나오면서 죽어 있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시켰습니다.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 좀 오긴 온 것 같죠. 이 뭐 단기 투자를 하시든 뭐 장기 투자를 하시든, 솔직히 뭐 에코프로 친구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아무튼 이 비중 축소나 뭐 이런 위험 관리를 슬슬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까지 올라왔다. 누가 봐도 솔직히 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근데 지금 슈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 20-30%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런 상황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꼭지 잡으려고 하다가 큰일 나는 수 있기 때문에 꼭지 잡으려고는 하시지 마시라는 거. 다만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하면 이제 그때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엄청난 이제 이런 변동성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죠? 역발상하면서 이제 현금 갖고 뭔가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입꼬리가 슬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부터 이제 선수분들 입장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선수분들도 좀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아직 여기가 고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라면은 여기서 내일도 만약에 막 폭등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내일은 위에 꼬리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긴 꼬리 이런 걸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
만약에 제가 뭐 이런 걸 공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일 또다시 한번 폭등할 때 그런 때 윗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가 있긴 있는데, 그냥 뭐 재미로 뭐 그냥 가볍게 드리는 이야기인 거고요. 너무 심각하게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 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용 지표에 대한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래저래 중요합니다. 일단 나스닥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혹은 이 정도 박스권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어딘가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일봉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때는 분봉을 좀 켜놓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짜잘짜잘한 그런 저항과 지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도 저항이고 이런 자리도 저항이고 이런 자리도 저항이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스스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아래쪽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참,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분명히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뭐 그리고 지난번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겠다라는 건 이게 속임수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완전히 상승 추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뭐 여러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 투자를 해볼 수는 있다, 그죠? 한계는 여기 내에서 해볼 수 있다. 여기 내에서 굉장히 고위험한 투자 아래쪽으로 베팅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또다시 저 박스권 안에서 또 피곤한 싸움을 이어가겠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린 좀 잘 지켜보면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죠, 그죠? 상승 추세라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뭐 본인들 하시고 싶으신 대로 본인의 투자 성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5단만 안 내면 돼요. 5단만. 아래쪽으로 매집하자면 매집의 근거 있고요, 그죠? S&P도 그래요. S&P도 이 나스닥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S&P는 여길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가 속임수이니 아래쪽으로 베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S&P도 지금 보시면 워낙 일단 위쪽에 저항이 많아서 말씀드렸다시피 4150에서 4200까지도 저항이고, 요 밑에도 전부 다 매물대고, 이렇다 보니까 하여튼 부담스럽다. 뭐 박스권 안에 그 갇혀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건 확실히 나스닥과 다르죠, 그죠? 나스닥과 다르게 여기에 분명히 이건 저항이 있으니까 이런 저항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나스닥보다 좀 덜 위험한 하방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딘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박스권인데 혹은 이 위쪽에 저항인데 이런 자리까지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될 겁니다. 주식을 사기에는 지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 뭉태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사기는 좀 애매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S&P는 약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나스닥은 강하니까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이런 것도 이 어떤 물가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합니다. 아래쪽으로 전혀 안 가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감산 이슈로 급등했던 게 워낙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째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아직도 박스권이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싸움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